국민의 생명과 삶을 지키는 일은 정치가 가장 먼저 책임져야 할 과제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발걸음을 옮기고 민생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을 위해 오늘도 그의 하루는 현장에서 시작된다. 의료 인력 부족, 지역 간 의료 인력 편중,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한 구조적 방치가 이 비극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구급대원의 희생이나 의료진의 혼신에만 기대어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책임져야 됩니다. 국회가 나서서 응급의료를 대한민국이 반드시 보장해야 할 기본권으로 자리매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위기의 현장마다 필요한 것은 민생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는 일이다. 민생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곳에서 민병덕 의원은 언제나 그 곁에 선다. 홈플러스 사태가 1년 3개월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 37개 추가 폐점이 결정됐습니다. 인력도 점포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과 구조조정 위기에 놓여 있고 입점업체와 협력업체의 생계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응급의료 현장의 불안도, 일터와 생계를 지키려는 절박한 호소도 결국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다. 제일 처음에는 제가 좀 법이 필요하는구나, 그래서 변호사가 돼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없는 법을 가지고 변호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도를 만드는 게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결국은 정치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울 수밖에 없구나.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금 정치가 저는 정말 재밌습니다. 한 사람의 권리를 지키는 법조인에서 더 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는 정치인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제도의 변화를 만들어 온 국회의원 민병덕을 만난다.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대형마트는 시들했지만 여전히 골목 상권이 무너지면 지역 일자리가 줄고 지역 경제 기반도 무너집니다. 온라인 유통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 요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골목 상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이 원하는 건 특혜가 아닙니다. 정당하게 일하고 정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업 환경을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을 둘러싼 논란은 유통산업의 변화와 지역 상권의 공존이라는 과제를 던지고 있다. 동네 상권은 더 이상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 허용은 단순히 배송 시간을 늘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 10여 동안 우리 사회가 어렵게 만들어온 상생의 원칙을 흔드는 것입니다. 골목 상권의 마지막 보루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장의 목소리가 국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병덕 의원은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노동자와 소상공인, 사회적 약자의 어려움을 제도와 정책으로 연결하고 있다. 을지로위원회에 오는 일들이 쉬운 일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이 여기저기 다 거치고 결국 안 되니까 을지로위원회에 오는 경향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을지로위원회에서 그 한 사건의 어려움들도 같이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지만 그 어려움이 왜 생겼는지라는 그 구조를 좀 보고 그것을 풀어내는 방법으로 이제 법도 바꾸고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법조인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에 힘써온 국회의원 민병덕. 현재 더불어민주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으로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잇고 있으며 22대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으로서 금융과 경제, 민생 현안을 두루 살피고 있다. 민생에서 시작된 고민이 더 나은 제도로 이어질 수 있도록 민병덕 의원은 오늘도
그 답을 찾고 있다. 정치를 위해서 확 움직이게 된 계기는 제가 대학 때 철거촌에서 빈민운동을 했거든요. 철거촌에 어려운 사람들을 접하면서 이 어려운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하고 그 없는 법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치라는 정치 과정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저는 정치를 하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금 정치가 저는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100점짜리는 안 되더라도 제가 생각했던 어려운 사람들을 법을 만들어서, 제도를 만들어서 구제를 하고 있거든요. 영세 제조업체들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 온 소상공인 스마트 제조 지원 사업. 그러나 사업 개편과 사후 행정조사를 둘러싸고 현장의 우려가 커지면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사업을 이제 혜택을 받아서 이제 잘 진행을 하고 있는데, 감사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마치 이제 제가 뭐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뭐 이런 식의 좀 과잉 조사를 진행을 한 게 있어서. 틀렸네? 지원 대상 기준부터 자부담 비율과 사후 관리 방식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논의하며 민병덕 의원은 핵심 쟁점을 함께 살핀다. 핵심은 세 가지 부분인 것 같아요. 지원 조건에서 연매출 2억 이상으로 바뀐 거하고, 지원 한도고 40% 자부담을 주는 거하고, 그 다음에 협약 기간을 5년 동안 유지하게 한 거하고, 이 세 가지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부담도 40%. 민생의 해법은 답을 서두르기보다 끝까지 살펴보는 데서 시작된다. 민병덕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필요한 변화를 함께 고민한다.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특정 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업 회생 절차가 진행 중인 홈플러스 역시 노동자와 입점업체의 생계가 걸린 또 다른 민생 현장이다. 홈플러스 사태가 1년 3개월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4일 37개 추가 폐점이 결정됐습니다. 인력도 점포도 반으로 줄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임금 체불과 구조조정 위기에 놓여 있고, 입점업체와 협력업체의 생계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홈플러스 사태는 한 기업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동자와 입점업체 그리고 협력업체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걸린 만큼 사태 해결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그 책임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구체적인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기업 회생 절차가 이어지는 동안 현장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민병덕 의원은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살피며 이해 관계자들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한다. 메리츠증권이 끝내 탐욕을 버리지 못한다면 2만 정도의 노동자가 있고, 그리고 입점업체가 있고, 그다음에 납품업체가 있습니다. 가족과 합하면 30만 정도의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민생이 흔들리게 되는 거거든요. 기업은 소비자가 있어야지 돈을 버는 거고, 노동자가 있어야지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당장에 한 번 돈 벌고 말 거냐. 지속 가능하려면은 서로 같이 살아야 된다. 이런 관점이 좋게는 그대로 좌시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외면하지 마십시오. 한 기업의 위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와 맞닿아 있다. 민병덕 의원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당사자들과 함께 해법을 찾고 있다. 더불어 홈플러스를 지키고 성장시켜. 노동자와 소상공인의 삶은 세계 경제의 흐름과도 무관하지 않다. 국제 정세의 변화는 산업 전반에 새로운 부담을 더하고 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아스팔트 가격은 불과 석 달 만에 2배 가까이 뛰어서 600원 정도 하는 게 1,200원 정도 선을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아스팔트는 나프타와 달리 전략 물자로 관리되고 있지도 않습니다. 중동 지역의 군사적 긴장이 이어지면서 국제 원자재 시장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그 여파는 국내 건설업계로 번지고 있다. 국내 아스팔트 생산 차질 이제 중단으로 이어져서 도로포장 공사의 차질을 초래하고 있고,
현재 당장 폭등으로 인해서 우리 중소 마스크업계는 경영 악화 우려가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은 건설 현장의 부담을 키우고 있다. 업계는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호소한다. 맞기를 맞추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고요. 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 그 부담을 어느 한쪽에만 넘길 수는 없습니다. 핵심은 결국 고통 분담입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정부가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짐을 나누어 줘야 됩니다. 위기일수록 필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희생이 아닌 상생의 해법이다. 상생의 해법을 찾기 위한 논의는 이날 또 다른 현장으로 이어졌다. 탄소 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이 새로운 산업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석유화학업계와 플라스틱 업계가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지금 우리 석유화학 산업은 국가 폭등과 공급 축소라는 이중고의 폭발에 서 있습니다. 대기업조차 감산을 고민할 만큼 상황이 엄중하지만 그 파고를 맨몸으로 버텨야 되는 중소 제조기업들은 이미 불안에 서 있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의 침체는 원료 생산 기업은 물론 이를 활용하는 중소 제조업체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때문에 위기 극복을 위해선 협력이 절실하다. 지금은 플라스틱 완성품을 만드는 전방 기업들은 힘들고 나프타로 각종 플라스틱 원료를 생산하는 후방 기업도 힘듭니다. 위기는 어느 한쪽의 희생만으로는 넘을 수 없습니다. 그런 만큼 오늘 협약은 결국 다 같이 살고 서로 고통을 분담하기로 뜻을 모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은 협력으로 만들어진다. 이날 협약은 상생의 새로운 출발점이 됐다. 상생으로 위기극복! 변화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새로운 제도에 대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문신산업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다. 지난해 문신사법 제정으로 문신사는 이제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전문 직업인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도의 성공이 법률의 제정만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제도를 현장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힘이 결국 필요한데 그것이 교육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새로운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시대의 변화에 맞는 제도가 필요하다. 민병덕 의원은 산업의 변화에 발맞춘 정책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이처럼 현장의 고민은 정책으로 이어진다. 그렇다면 민병덕 의원이 최근 주목하는 과제는 무엇일까?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을 디지털 자산이라는 좀 중립적 용어로 바꾸면서 이것의 산업적 측면도 키우고 그리고 그 속에서의 안정성도 같이 도모할 수 있는 기본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25년 6월 달에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를 했고 그 이후에 후속 입법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나오면서 이것은 실물 경제에서 정말 필요한 도구가 됐고 결제 수단으로서 도구가 압도적인 효용을 가진 것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을 필두로 해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법들을 만들면서 결제 시장과 관련된 부분들을 서로 장악하기 위한 경쟁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은 앞으로도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큰 시장이 열리기 때문에 저는 이 디지털 대전하는 시대에 있어서 우리의 통화 영토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디지털 영토에서는 경계가 없습니다. 이 디지털 영토는 우리가 표준을 만들면 세계의 많은 부분들을 넓혀서 저는 디지털 상에서의 신광개토 대양 시대를 만들 수 있는 분야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980년 5월) 광주의 진실을 세계에 알린 독일 언론인 위르겐 힌츠페터. 그의 카메라는 5.18 민주화 운동의 진실을 전했고
오늘까지 기억의 기록으로 남아있다. 만약에 우리 김사복 선생님이 안 계셨거나 힌즈팩터 기자님이 안 계셨다면, 그래서 이게 알려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두 분이 안 계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걸 알아가지고 어떻게 그 나중에 진상규명도 하고 이렇게 했을까 생각해보면 아찔하기도 합니다. 시간이 흘러도 역사는 기억될 때 비로소 이어진다. 민병덕 의원은 5.18의 정신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때 이제 전두환의 이제 비상계엄 확대와 국가 폭력에 대해서 저항하고 그것을 가지고 이제 후대의 사람들이 기억하면서 국가 폭력은 다시는 있으면 안 돼라는 그 의미를 새기는 것이 핵심이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우리 아이들이 5.18이라는 사건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국가 폭력의 피해가 어떻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지금 국가 폭력이 없는 세상을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 이게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역사를 기억하는 일은 과거를 돌아보는 데 그치지 않는다. 희생과 헌신의 가치를 오늘의 제도로 이어가는 일, 그것 또한 우리의 과제다. 민병덕 의원이 추진한 독립유공자법 개정 역시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한 노력의 하나다. 그 진심은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켜온 이들의 공감으로 이어지고 있다. 감사패 국회의원 민병덕. 선열은 나라를 위해서 몸을 바쳤고 대한민국은 그 뜻을 법률로 새겼으며 귀하께서는 독립정신이 미래로 흐르는 길을 여셨습니다. 이 세 줄기의 역사 속에 민 의원님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독립유공자의 공적을 더욱 폭넓게 인정하고 후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 오랜 논의 끝에 이뤄낸 변화에 독립유공자 유족들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후손을 위해서 기억하고 보상한다는 게 말은 쉽지만은 막상 그것이 법으로서 만들 때는 굉장한 여러 가지 굽이굽이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우리 민 의원께서 이번에 이것을 하나하나 헤쳐나가면서 큰일을 하셨는데 그야말로 저희들은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당연히 이게 묵은 일이어서 빨리 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죄송해가지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받게 되니까 좀 쑥스럽습니다. 근데 우리 보좌진도 같이 왔지만 정말 우리 보좌진들 고생했고. 법이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그 희생을 기억하는 방식은 바꿀 수 있다. 독립유공자법 개정은 예우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작은 변화다. 역사를 기억하는 일은 결국 사람을 기억하는 일. 민병덕 의원은 그 약속을 정책과 실천으로 이어가고 있다. 지역의 내일은 주민들의 오늘에서 시작된다. 민병덕 의원은 비 내리는 현장에서도 안양의 변화를 살핀다. 축구 전용 경기장이 들어서는 곳이 여기잖아요. 여기가 천지가 개벽할 곳이니까 한번 둘러보는 것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역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주민들의 삶을 바꾸는 변화가 되도록 민병덕 의원은 현장을 직접 찾고 추진 과정을 세밀하게 살핀다. 이게 침대에서는 결정하면은 항상 너무 피곤하고 비도 오고 이렇게 생각되지만 침대 밖에서 결정하면은 나와서 보면 항상 잘했다 생각되는 게 이 둘레길. 쏟아지는 빗 속에서도 민병덕 의원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는다. 주민의 작은 불편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곳곳을 꼼꼼히 살핀 뒤 인근의 단골 식당으로 향한다. 전우는 밥 먹고 술 먹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라 전투를 같이 해야지 전우회가 생기는데, 저는 오늘 같이 옷을 젖은 분들, 이분들이 매우 소중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에 젖은 옷을 말리고 잠시 숨을 고른 뒤 함께하는 한 끼. 지역의 이야기는
따뜻한 밥상 위에서 이어진다. 오늘의 메뉴는 김치찌개. 평범한 한 끼지만 민병덕 의원에게 식사 시간은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고 지역의 목소리를 듣는 또 하나의 현장이다. 진짜 걸어서 다니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번에 또 오늘 한 시간 정도 걸으면서 지도위원들이랑 많이 찾았어요. 숙제를 많이 찾았어요.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이렇게 가끔씩 봐야지 동지가 되잖아요. 현장은 걸어야 보이고 사람은 함께해야 알 수 있다. 민병덕 의원은 오늘도 사람들과의 동행 속에서 지역의 내일을 준비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시간. 지역의 변화는 이러한 만남에서 시작된다. 그럼 여기는 어떻게 오신 거예요? 모든 사회가 그렇지만 도움이 똑같이 필요한 게 아니라 도움이 더 필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훨씬 더 우리 사회에서 도움이 필요한 곳이고 이런 데가 우리 공동체하고 잘 섞이는 것이 우리 공동체의 품격이다. 서로 다른 문화와 사람들이 만나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시간. 민병덕 의원은 주민들과 축제를 함께하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사람과 사람을 잇는 일. 그곳에서 지역의 변화가 시작된다. 주민의 안전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 민병덕 의원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소방관들과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듣는다. 지금 현재 같이 현장 공동대우로 같이 출동을 하는데요. 당연히 그때는 소방이 들어간 게 맞고요. 그다음에 문을 파괴할지 안 할지는 경찰이 판단해주면 그러면 저희는 바로 파괴를 해서 계속 조금씩 이제 소방에다가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이 그런 장점이 있군요. 현장에서의 경찰 대응과 소방 대응의 중복의 부분, 좀 명쾌하게 하는 것들을 현장에서의 갈등을 없애야 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 소방노조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마주한 어려움과 개선이 필요한 과제들을 함께 나눴다. 워낙 소통을 좀 잘해주셔가지고 서민들이나 뭐 약자들을 위해서 많이 하시는 걸 보고서 소방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왔고요. 굉장히 좋은 자리였습니다. 오늘의 목소리를 듣는 이유는 내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민병덕 의원이 생각하는 정치의 방향도 그곳에서 시작된다. 앞으로 세상과 관련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입법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정치인은 기본적으로 현재 어려움들도 해결해야 되지만 근본적으로는 미래에 닥칠 일들을 준비하는 일들을 해야 된다. 미래에 닥칠 우리의 평화의 문제라든지 미래에 닥칠 우리의 환경의 문제라든지 정치인이 미래에 대해서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은 무책임한 거라고 생각들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준비하는 정치인으로 남고 싶습니다. 정치는 오늘을 외면한 채 내일을 말할 수 없고 내일을 준비하지 않은 채 오늘에 머물 수도 없다. 오늘의 삶을 살피고 내일의 변화를 준비하는 일. 국회의원 민병덕은 사람과 현장을 잇는 걸음으로 그 약속을 오늘도 이어가고 있다. 정치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민생이죠. 모든 것이 이 일반 국민들이 먹고 살고 편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의 근본적인 것들이 경제적인 것, 그다음에 평화와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환경에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다.